이제 녹화가 됐고, 그리고, 됐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까지 배웠던 내용이 KC에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KV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루프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마디라는 것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이론이 결국 회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그 법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러한 것들을 법칙을 다 회로마다 적용하다 보면 회로가 해석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하나의 소자, 이 소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자마다 전류 그리고 전압에 대한 공식을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처럼 뭐 3개, 4개 정도의 소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한 6, 7개만 넘어가도 방정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은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방정식을 아주 간단한 방정식을 구축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접지라는 그거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접지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기준점. 왜냐하면 이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전압은 양단 사이에 걸리는 그 압력 혹은 그 에너지의 차, 그것이 전압이거든요. 전압. 그러면 항상 기준점이 존재하는데 그 기준점은 이처럼 어떤 전원이 있으면 전원이 있으면 그 전원에 해당하는 맨 밑부분을 기준점으로 많이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전원이 없고 뭐 그냥 저항만 달랑 해로돼 있다면 기준점은 아무나 잡으면 되는 거지만 이 전원이 있으면은 이 전원 바로 밑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잡아놓고 이 기준점에서 이 B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같은 접지잖아요. 접지라 그래요. 기준점, 접지. 이렇게. 접지. 이걸 접지라고 기준점은 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측정하고 만약에 전압계를 구입해서 이 부분의 전압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이 기준점을다가 놓고 이거 여기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쪽은 여기다가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부분을 여기와 이 사이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압은 이제 양단 사이에 걸리는 그 전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2개의 그 프로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런 회로 소자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회로 소자가. 이 회로 소자에서 기준점이 다 있다 하더라도 이 회로 소자 자체에서 걸리는 전압, 그 전압은 요 V1 전압은 이 기준점에서의 전압이에요. 이 기준점에서 전압. 그리고 이 기준점에서 V2의 전압. 이렇게 걸려 있어요. V2라 하면 이 기준점, 접지에서의 전압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 소자 자체에서 이와 같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전압. 이 전압의 계산은 회로 소자에서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는 위치. 그리고 전압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는 이 위치. 이 위치가 주어지면 이 극성이 주어지면 이 전압, 이 회로 소자 양단에 걸리는 이 전압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는 거예요. V1 빼기 V2. 이것이 서로 약속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로 소자 안에 자체에서 양단에 걸린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전원이 존재한다. 전원. 이런 전원이 있으면 이 전원도 마찬가지로 VS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VS는 V1에 해당하는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빼기 V2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이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수동소자 표기법에서 전압은 이렇게 극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VR,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V1 빼기 V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R분의 V1 빼기 V2가 되는 거죠. 이것은 서로 약속인 겁니다. 예, 전압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빼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룰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항이 수동소자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수동소자 표기법은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질 것이고 전류가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또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수동소자 표기법에서 저항이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입구 쪽이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나가는 쪽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류가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가 R1 입장에서는 들어오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고 R1 입장에서는 전류가 나갑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R3 입장에서도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 그러면은 여기에 걸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R1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이 전압은 앞에서 봤듯이 플러스에 걸리는 전압, 우리는 이 전압을 VA라고 하고 여기에 이 마디에 걸리는 전압을 VB라고 하면 R1 양단에 걸린 전압은 VA 빼기 VB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VA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거가 접지, 그라운드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 사이에 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VB는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전압이 되는 것이고 이 사이에 이 전압은 이 마이너스가 기준이 돼서 이제 이 전압을 측정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A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 플러스 연결. 그래서 VA 빼기 V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네?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한번 표기법 볼까요?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흐른다 가정했으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흐르면 이 소자에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R2 이 양다 요 사이에 흐르는 전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전류는 R2 저항분의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이죠. 그 전압이 VA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R3 이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R3분의 VB가 되는 거예요. 그죠? VB.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그리고 R1에 흐르는, 이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리고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플러스가 먼저 있으니까 플러스 쪽에 전압 빼기 마이너스 쪽에 전압이 VB니까 VB.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전압, 전류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전압계로 이 위치의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자.
이 전압의 위치를. 그러면은 전압계는 반드시 프로버가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개는 이 접지에 연결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 연결 없으면 전압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점에서 여기에 보이는 걸리는 전압이니까. 그럼 이 전압 VB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전류의 방향을 이제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 전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쪽의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 이쪽의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 어느 쪽도 상관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빠져나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소자 표기법에 의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이쪽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자, 여기는 어떠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표시됐네. 뭐 여기와 이거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방향을 간다. 이제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과는 다 같은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표기할 때 이 방향으로 표시하면 플러스가 어디 되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되고 전압이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여기에 저항 10ohm에 걸리는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그럼 플러스가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죠. 여기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처럼 여기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이렇게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부호가 여기서 바뀌는 것이지 실제 계산하면 VB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회로를 해석해 볼 텐데 회로 해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마디 전압 해석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쉬 전류 해석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의 이 두 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알면은 각각의 소자에서 방정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계산해야 될 것들을 이 두 개의 이론, 법칙을 알게 되면 아주 쉽게 복잡한 회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마디 전압 해석법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메쉬 전류 해석법을 소개하도록 할 겁니다. 이 마디 전압, 우리가 마디라는 것은 여러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구글 클래스 온라인에서 들었으면 잘 알 겁니다. 이것이 마디죠, 여기가. 마디. 마디와 마디 사이는 어떤 회로의 소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마디가 되는 거죠. 얘는 마디예요. 이 마디 A가 여기도 A지만은 여기도 A예요. 이는 같은 마디예요. 그런데 여기랑 여기랑 마디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 소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마디를 보면 마디가 총 몇 개가 되나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여기도 셋, 또 여기도 넷.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마디를 보면 여기도 하나 마디가 되고 여기도 마디가 되고 여기도 마디가 되죠. 여기는 뭐 똑같은 마디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디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마디로부터 마디 전압 해석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디를 찾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마디를 못 찾으면 이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마디 전압 해석법이기 때문에 마디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마디는
우선 이 여기에서 A 마디랑 B 마디 그리고 C 마디에서 물론 여기도 마디지만 C 마디에서 세 개 마디에서 마디 전압 방정식을 세워보라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마디 전압 방정식을 세우려면 각 소자가 걸리는 전압의 극성을 먼저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해되나요? 예, 이해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각 소자가 걸리는 전압의 극성을 먼저 표시해야 된다. 그러려면 전류의 흐름을 알아야 그 소자가 걸리는 전압의 극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아무 쪽이나 전류를 잡으면 돼.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그랬으니까 이 전류는 뭐 이렇게 흘러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저항 R1의 저항은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를 거고 얘도 이제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R5는 이렇게 전류 흐른다 가정해 보죠. 비록 이렇게 해서 흘러서 뭐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가고 그리고 이 전류가 이쪽에는 뭐 이렇게 온다 가정하고 또 이렇게 온다 이거는 아무 쪽에 상관없어요.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저항소자 양단의 전압의 극성을 먼저 표시해야 됩니다. 극성. 자, 극성을 표시하면 여기 극성 표시해 볼까요? 여기에 극성을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전류가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된다 그랬죠. 다음에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여기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극성을 먼저 표시하고 다음에 극성이 표시가 되면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 마디의 전압을 한번 봐요. 이 전압. 이 전압은 여기의 전압 이제 R1에 걸리는 전압이죠. V에 R1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요 전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전류 마디 전압이니까 아이고 요거 이제 요거 잘못 표시됐는데 전류 마디 전압이니까 여기는 전류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저항 R1분의 이 양단이 걸린 전압이죠. 이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라 그랬죠. 플러스의 전압이 VA잖아요. VA.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VC의 전압이죠. 그죠? 그러면은 I는 VA 빼기 VC.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RO.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전류는 R5분의 여기가 플러스가 VA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VB, B점의 VB라고 해요. 그러면은 VA 빼기 VB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또 여기에 R2에 흐르는 전류, 이 전류 한번 봐요. 이 전류는 이 전류 I는 R2분의 어디에서 어디를 빼주나요? VA에서 VC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VA 빼기 VC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마디 전압이니까 이 마디에서의 KCL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KCL. 자, KCL은 어떻게 되나요? 전류의 방향이 나가는 것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전류의 방향이 이 마디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마이너스로 해서 그 총합이 0이 되면은 되는 것이죠. 0이 되면 그것이 이제 KCL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의를 그대로 한번 살려서 보면 나가는 거니까 이 전류죠. 이 전류가 이제 우리가 마디 전압이니까 노드 A에 해당하는 공식을 한번 써보죠. 그러면은
여기가 나가니까 플러스로 하면은 R1분의 VA 마이너스 VC. 그죠? 그리고 얘는 들어오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빼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I에, 빼기 I에 1. 자, 여기 또 나가죠, 여기는?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가 이제 나가잖아요. 여기는 같은 전류니까. 여기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전류 플러스 R2분의 VA 마이너스 VC 이렇게 되죠. 다음에 이제 이 노드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또 하나 I2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니까 얘는 I2 빼기. 그리고 또 나가죠, 여기서. 요 나가니까 요 나가는 전류가 이제 더하기 R5분의 VA 마이너스 VB 이렇게 해서 이 총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노드 A에서의 마디 전압 방정식을 세운 거야. 마디 전압. 마디 전압 방정식은 KCL로 통해서 세우면 되는 겁니다. KCL은 이 노드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전류와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이 0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VB가 아니고 노드 B에 대해서 한번 마디 전압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노드 B. 그럼 노드 B는 나가는 쪽이 플러스로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나가는 쪽이 I2가 나가니까 이거 I2 됐죠? 그리고 또 이게 나가죠. 이게 나가니까 이제 각각 모든 전류를 다 합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 전류는 R3분의 이거 빼기 이거죠. 그래서 나가니까 플러스 R3분의 VB 빼기 V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거 끝났고 요거 끝났고 다음에 요것도 있죠. 요거. 그렇죠? 요거는 들어온다고 정의했잖아요. 여기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거는 마이너스로 우리가 놓으면 마이너스 R 5분의 여기 플러스 쪽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에 있는 전압이 VA이고 마이너스 쪽의 전압이 VB니까 VA 빼기 VB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나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R4분의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R4분의 요거가 플러스 쪽이 VB 빼기 요거는 뭐가 되나요? 접지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접지는 항상 전압은 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VB 빼기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요거 남았죠. 여기는 전류가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I3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노드 B에 대한 거가 끝이 났고 자 다음에 노드 C 있죠. 노드 C. 노드 C를 계산하면 자, 노드 C는 요 같은 접지잖아요. 그죠? 노드잖아. 같은 노드니까 여기도 나가고 그리고 요것도 빠졌네. 요거 표시해야 되겠네. 요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간다고 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하나 있고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네 개가 되겠잖아.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네요. 그죠? 그럼 로드 C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는 전류는 여기가 이제 들어온다는 것을 표시했으니까 마이너스 R1분의 여기서부터 여기를 빼주니까 VA 빼기 VC 여기가 VC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전류가 나가니까 이거는 그냥 I1 자 여기는 또 다시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빼기 R2분의 어떻게 되나 요거죠. 요거 썼으니까 VA 빼기 VC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방향이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뺀다. 그래서 R3분의
플러스 쪽에 있는 전압하고 마이너스 쪽에 있는 전압을 빼니까 VB 빼기 VC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또 여기는 전류가 나가네, 그지? 이제 마지막에 전류가 나가니까 플러스 그리고 R6분의 요 전압에다가 요 전압을 빼주죠. 그죠? VC 빼기 0 이꼴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각각 노드에 대한 마디 방정식을 세워라. 그러면 이렇게 노드 A에 대한 마디 방정식, B에 대한 것, C에 대한 것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하고 C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노드 마디 방정식을 한번 세워가지고 실제 전압 VA랑 A랑 한번 구해볼게요. 전압 A랑 전압 B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 마디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디 방정식을 세우려면 마디 방정식은 결국은 이제 KCL로 풀어야 나거든요. KCL로 풀어야 되는데 KCL로 풀려면은 먼저 그 마디에서의 총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전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려면 우선은 이 회로를 보고 전류의 방향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전압의 극성을 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전류의 방향이나 전압의 극성, 그러니까 전압의 극성을 먼저 계산하기에 앞서서 전류의 방향을 먼저 결정해줘야 그것으로부터 전압의 방향을, 극성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냥 이렇게 흘러 빠진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니, 나는 이게 싫고 그냥 오히려 거꾸로 이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반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쪽이나.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표시가 됐다면 다음에는 전압의 극성만 제대로 표시해주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면 전압의 극성은 여기가 어떻게 되나?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마디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죠. 전류가 이 마디에서 NA의 마디에서 세 개가 있죠. 이제 전류가 하나, 둘, 세 개가 흐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전류,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마디에서 나가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3분의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이 전압차가 되죠. 이 전압차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아무래도 이쪽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물이 흐르려면 높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높은 쪽이고 마이너스는 아래쪽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VA 빼기. 자, 이거는 얼마라 그랬어요? 전압은. 접지는 항상 0으로 두는 거예요. 0V. 그래서 빼기 0.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류가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마이너스에다가 2분의 플러스의 전압 빼기 마이너스잖아.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래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 해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VB 마이너스 V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았죠. 이 전류는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이제 3으로 빠져나가니까 얘는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는 이제 노드 B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노드 B 그러면 노드 B도 마찬가지로 세 개가 흐르는 전류의 합이 모두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는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I 1이 되는 1A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전류가 이미 이렇게 흐른 걸로 가정을 했으니까 얘가 3A가 들어오면은 얘도 마이너스 3이 들어오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2분의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V, B 빼기 VA 이꼴 제로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마디 전압 방정식을 세웠고, 그리고 미지의 변수가 VA, VB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서로 연립해서 풀면 VA도 찾고 VB도 찾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한번 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자, 잘 듣고 있죠? 뭐 질문할 수 있으면 얼마든 질문해요. 자, 여기 한 번 더 보죠. 여기도 질문이 그거예요. 전압 VA랑 전압 VB가 어떻게 계산해서 찾느냐 이거야. 이게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디를 확인하면 이것도 마디고 이것도 마디고 이것도 마디죠. 그죠? 이렇게 여기는 마디가 3개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다 공통이 마디고, 근데 여기는 접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전압은 0V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KCL을 해야 되는데, KCL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전류의 방향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아무거나 하면 된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나가기 B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뭐 반대로 돼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죠? 되고 또 이거는 이렇게 흘러가고 얘는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이렇게 한번 지정해 봐요. 정리했어. 그럼 이 전류의 방향을 내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 전류의 방향으로부터 뭐를 정의를 해야 되나요? 전압의 극성을 이제는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극성. 전압의 극성. 그러면 수동소자 표기법에서는 전류가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나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나요? 네. 전류가 들어오는 쪽은 플러스, 나가는 쪽은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이제 이거 결정 났으면 그 다음 이제 KCL로 풀면 돼요. 자, KCL은 노드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모든 전류의 합이 0이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이야기했죠. 나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들어오는 거를 마이너스로 그렇게 정의해서 우리가 이제 풀면 된다 그랬죠. 뭐 반대로도 상관없어요. 나가는 거를 마이너스라고 들어오는 걸 플러스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지만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대로 계속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중간에 바뀌어버리는지 마이너스 나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했다가 또 중간에는 나가는 걸 또 플러스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한번 그렇게 했으면 그 법칙을 끝까지 가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들어오는 거를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나가는 거가 이제 먼저 보죠. 이걸로 계산하면 이제 노드 A에 대한 거, 노드 A에 대한 거 수식을 세우면 여기는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가네. 나가니까 플러스 저항분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죠. 그래서 양단에 걸린 전압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뺀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쪽은 VA잖아. 그죠? VA. 마이너스 쪽은 0이죠. 접지니까. 그래서 0 빼기 0이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가 남았죠. 여기에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의 3분의 여기죠. 마이너스 3분의 좀 2분이구나.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네드로잉. 다시. 이게 시간이 별로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에 A에 대한 거 먼저 쓰고 플러스 3 플러스 4분의 VA 마이너스 제로.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여기 빼기 요거죠, 그죠? 여기 V 플러스 쪽에 VB. 그래서 VB 빼기 VA가 되어서 얘는 0이다 라는 거죠. 다음에 노드 B. 노드 B는 이거죠. 여기를 보면 이게 들어오는 쪽이니까 이게 4가 되어서 마이너스 4. 여기는 나가죠. 그리고 플러스 저항분의 전압이 전류가 되니까 저항분의 전압. 이 전압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VB 빼기 여기는 뭐야? 0V라고 그랬잖아. 그죠? VB 빼기 0V. 그리고 또 얘는 또 나가죠. 여기서는. 여기 나가니까 플러스에서 2분의 VB 빼기 여기서는 VA가 되는 거예요. 그죠? VB 빼기 VA 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미지의 변수 VA, VB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한 5분 정도 휴식을 주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5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보면서 잘 이해하면 충분히 우리가 회로 해석에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웬만한 회로 해석도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앞에서 한 거니까 넘기고 똑같은 질문이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다음번 이거 그러면 뭐 같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보면 자 여기에 먼저 우리가 마디 전압 방정식 지금 배우니까 이 질문은 VA와 VB를 찾아라 이거예요. VA 이 전압과 이 전압. 그렇죠? 그래서 이 전압을 찾기에 맨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뭐라 그랬나? 첫 번째 전류 방향 그랬죠, 그죠? 그 전류의 방향을 아무 임의적으로 하면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되고, 그치?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전류가 또 이게 방향이 있으니까 이 따라서 한번 해보죠. 얘가 이렇게 흐르고 물 흐르듯이 뭐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도 뭐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뭐 사실 얘가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또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전압 소수가 있으면 이 전압 소수는 이거는 수동소자법의 능동소자이기 때문에 수동소자 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얘는 이렇게 전류가 나가는 겁니다. 기준을 이렇게 삼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흐르고, 얘는 이렇게 흐르고, 얘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전처럼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호만 이제 서로 다르게 계산되지만 결과는 똑같다. 자, 그러면 A점의 노드를 보면 이제는 바로 다이렉트로 A점의 노드를 한번 계산해보죠. A점의 노드가 여기에서는 요 전압하고 VS 전압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압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VA면 그렇죠? 이 전압은 여기가 VS잖아요. 그래서 이 전압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앞에서 처음 봤듯이만 VS는 플러스 쪽에서 빼기 이거잖아요. 그죠? 빼기. 그래서 플러스가 VA 쪽이니까 그래서 VA 빼기 0V 여기는 접지니까 0V잖아요. 그죠? 그 0. 이렇게 하면은 결론은 VS는 VA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전압이나 요 전압이나 같은 전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흐르는 전류가 따로 있다 이런 거를 쓰지 않아요. 여기나 여기나 같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는 요거를 알고 요거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게 나가고 얘도 나간다 했으니까 이 모두 다 플러스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R1분의 VA 빼기 제로가 됐죠. 그죠? 제로. 그리고 플러스 R2분의 VA 빼기 VB VA 빼기 VB 이꼴 0 이렇게 쓰면 되죠. VA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VS랑 같다 그랬죠. 그죠? 이게 다 VS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VS로. 이렇게. 또 B점의 노드를 볼까요? 이 노드 B 여기를 보면 이제는 얘가 이제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R2분의 어디서부터 어디를 빼주나요? 그렇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VA에서 VB를 빼주는 거예요. VA 빼기 VB. 그리고 여기는 나가죠? 나가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R3분의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이 전압은 VB 빼기 여기는 0V가 되죠. VB 빼기 0V. 그리고 얘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IS가 돼서 얘는 0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 두 개가 서로 연립해서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전류값만 주어진다면 이게 없으면 풀 수 없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라는 거죠. 다음에 자, 이런 이제 슈퍼노드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마디 방정식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슈퍼노드, 이 노드가 마디잖아요. 그런데 이 마디의 노드가 슈퍼 초노드라는 게 초마디. 초마디는 이제 여기가 사실은 마디고 여기도 마디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마디와 마디 사이에 소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디가요. 마디 두 개예요. 근데 슈퍼노드라는 것은 이거가 하나의 마디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거 하나의 마디로. 이게 이제 마디 방정식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의 마디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압을 한번 봐요. 전압은 이렇게 표시하니까 VS의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 플러스는 VA잖아요. 그죠? VA 빼기 VB 이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걸 조금 더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전류의 방향을 먼저 표시해 보죠. 전류의 방향이 얘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얘가 빠지겠고 뭐 이렇게 빠지겠죠. 그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우선은 여기의 전류와 여기의 전류를 먼저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요걸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요 전류를 보면 여기 이 노드가 되는 거죠. 이 노드. 그러면 여기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IS가 되죠. 그 여기 전류는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R2분의 그렇죠? R2분의 여기에서 이걸 빼주잖아요. 그럼 이 전압이 어떻게 되나? VB가 되죠. 그리고 빼기 0, 마이너스 0,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 흐르는 전류가 똑같이 여기에 흐르잖아요. 그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큼 여기도 똑같은 전류가 흘러요. 전류는 이 전류 흐르는 전류나 이 전류가 똑같은 거예요. 이 흐르는 전류가. 그러면 이 토탈 이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러면 여기 전류를 먼저 계산해 보죠. 그러면 여기 전류를 계산하면 R2분의 VA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는 전류가. I2분의 VA. 자,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I2분의 VA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 흐르는 전류도 I2분의 VA가 되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자, 다시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아요. 값이.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1, 참 2가 아니고 R1이구나. R1분의 VA잖아요. 그죠? R1분의 VA의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는 전류도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 전류도 당연히 R1분의
VA가 흘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꼴 제로가 아니라 나가니까 플러스 뭐가 되나요? R1분의 VA가 되겠죠. R1분의 지우개가 여기 있구나. 지우개가 있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흐르는 이제 요 마지막 요 부분 보면은 나가니까 플러스로 해서 플러스 R1분의 VA 이꼴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노드가 마치 이 노드의 전류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전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전류에 흐르니까 여기서 측정된 전류나 여기서 측정된 전류나 똑같아. 여기서 전류나 여기서 전류나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하나의 마디로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한 것이 바로 초마디예요. 이게 바로 초마디 해석법으로 한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마디 전압 방정식을 쓰고 여기에 해당하는 마디 전압 방정식을 따로 쓰지 않고 다이렉트로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마디다. 그 초마디 정의는 아주 간단해.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전류의 흐름을 보면 된다.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다 그랬으니까 얘와 얘는 직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직렬.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전류의 값이 여기도 똑같이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는 전류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R1분의 VA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어떻게 되나? R1분의 VA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초마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압 V1과 V2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회로가 되죠. 그러나 마디 방정식만 세우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연립 방정식 푸는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V1 전압과 V2 전압을 찾자 이거야. 그럼 마디 방정식을 먼저 세워보죠. 그러면 전류의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그랬나? 전류의 방향. 그죠? 전류 방향.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하는 거예요. 임의로 지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전압의 극성을 따져야 된다. 전압의 극성. 또 두 가지를 알면은 이제 KCL로 풀면은 이것이 바로 마디 전압 방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마디별로 다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의 변수가 두 개면은 두 개의 마디 전압 방정식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마디가 있지만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교재에서 보면 이제 교재 그대로 있는 그림이니까 이제 교재는 이제 이렇게 방향을 정했어요.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굳이 이 방향이 아니더라도 전류의 방향을 내가 잘못 지정했네. 그런 거는 없다 이거지. 전류의 방향은 임의로 지정하면 되고 대신에 전압의 극성은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극성만 잘 표시해 주면 됩니다. 얘의 전압의 극성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에 해당하는 마디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죠. 여기에.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마디 전압은 V1에 해당하는 마디 전압은 나가는 쪽은 플러스로 뒀으니까 이제 50분에 나가죠. 여기 나가니까 나가면은 이 전압에다가 이 전압을 빼주는데 접지니까 얘는 0V잖아요. 그죠? 그래서 V1 빼기 0이니까 얘는 V1이 되는 거죠. V1 빼기 0. 그리고 얘가 또 나가죠. 플러스 65분에 나가니까 플러스가 여기니까 이 전압에다가 이 전압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V1 빼기 V2. 그래서 V1 빼기 V2. 그리고 여기도 나가죠. 이렇게 나가니까 플러스 80분에
V1 빼기 여기 빼기 V 요건데 이 전압이 60으로 걸려 있네. 그죠? 그래서 60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요 전압은 60이냐. 그대로 같은 마디니까 그죠? 60V다. 여기가 60이니까 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60이니까 요 플러스가 여기가 플러스 6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0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에 V2에 대한 마디를 보면 요거죠? 요거는 하나, 둘, 세 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V2에 대한 마디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면 우선은 요거 먼저 한번 보죠. 얘는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65분의 V1에서 V2를 빼주면 되죠. V1 빼기 V2. 그리고 얘는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또는 빼기 100mΩ이니까 0.1A가 되겠죠. 0.1. 그리고 얘는 나가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75분의 나가죠?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V2 빼기 60 이렇게 되겠죠. 그죠? V2 빼기 60. V2 빼기 60 이꼴 0. 그러면 이게 V1, V2 계산할 수 있죠. 여기에 V1, V2.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문제없이 계산할 수 있겠다. 자,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똑같이 전압 V1, V2를 계산하라 이거예요. 그죠? V1, V2. 그러면은 이 12V는 어떻게 얻어졌냐? 계산해 보면 12V는 우리가 앞에서 12V가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VB 빼기 VA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압은 계산은 되고, 그리고 맨 먼저 또 해야 할 작업,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라.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너는 이렇게 결정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더 쉽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부호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이 부호가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전압도 마찬가지로 마디 전압으로 계산하면 여기에 노드, 이제 노드 A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해 보죠. 그러면 이제 KCL을 적용하면 들어오는 거니까 1.5 빼기 1.5. 얘는 나가죠? 나가는 거가 얼마가 되나요? 더하기 6분의 VA 빼기 0V죠. 그죠? 왜냐하면 접지가 0V니까.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나가죠. 왜냐하면 뭐 반대로 해도 상관없지만 얘가 플러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얘도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나가면서 얘도 이렇게 나가고 얘도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요 전체가 나가는 요 전류는 요 전류와 요 전류의 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계산하려면 두 개의 합을 계산해야 하면 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나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5V가 되고 5A가 되고 또 얘가 이렇게 나가니까 플러스 3분의 VB가 되죠. 그죠? 여기 VB. VB 빼기 0이죠. 그죠? 여기 VB 빼기 0V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이제 VB라는 뜻이에요. VB. 오케이? 이꼴 이거가 어떻게 되나? 0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우리 앞에서 슈퍼노드가 되는 거죠. 얘가 슈퍼노드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A, 이제 NB죠. 이걸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 점이니까 이제 똑같은 결과가 얻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노드에 대한 거니까. 여기 똑같은 이 전체 노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얘가 나가고 얘가 나가니까 요거가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다시 다 들어오니까 그죠? 다 들어오는데 이 다 들어오는 것이 요거에서부터 들어오고 요거에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빼기가 되겠지. 이 점에서 보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5고 또 얘는 이건 또 나가잖아요. 그죠? 이 점에서 봐도 이게 나가니까 이게 이제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노드 B나 노드 A나 공식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슈퍼노드로 쓸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B를 어떻게 찾느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VA는 VB는 좀 더 쉽게 VB는 A를 넘기면 12 더하기 VA가 되잖아요. 그죠? VB가. 그래서 이 VB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여기 VB가 대입되고 여기 V 하나네. 요거만 대입하면 VA에 대해서만 다 얻어질 수 있으니까 VA 값이 얻어지고 그게 얻어지면 여기 계산하면 VB도 얻어지죠. 자, 혹시 질문 있는 학생이 있으면 좀 질문 좀 해봐요.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 수준에서는 안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마디전화 VABC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똑같은 이야기니까 전류의 방향 먼저 결정하자. 그리고 뭐 이렇게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디에 대한 거를 한번 방정식을 세워봐요. A 마디에 대한 A 마디 하면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암페어고 나가는 거죠. 플러스 저항분의 이 전압에다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선 이제는 안 해도 당연히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VA 빼기 VB가 되는 거예요. 그죠? VA 빼기 VB. 다음에는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뭐 전압이 표시되어 있으니 이렇게 흐른다고 받는 게 맞죠. 그죠? 능동소자니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표시대로 따르는 것이 편하죠. 여기는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거죠. 이제 여기 첫 번째는 마디가 채웠고 두 번째는 마디가 채워졌는데 요거는 어떻게 채우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흐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쪽에 흐르는 전체의 전류는 이 두 개의 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가 들어온다, 요거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결정하면 이 두 개가 이제 합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들어오는 거잖아. 얘는 이 입장에서 봐도 얘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40분의 VB에다가 VC를 빼면 되죠. VB 빼기 VC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는 하는데 얘는 오히려 나가버리잖아. 얘 입장에서는 얘가 나가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이꼴 토탈 제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10V는 어떻게 얻어졌어요? 10V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는 거잖아. 이제 플러스가 VA에 걸려 있으니까 VA고 마이너스는 어디에 걸려 있나요? VC에 걸려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VC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또 VB 또 남았죠. 그죠? VB. 자, VB는 B에 대한 노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은 이제 얘도 여기는 전류의 방향이 수동 소자 표기에 따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플러스 쪽에 전류가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는 그대로 따라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플러스를 유지하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이제 흘려주면 여기에 해당하는 전류, 여기에 해당하는 전류,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전류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죠. 세 개가 노드에 대한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얘는 들어오는 거니까 빼죠. 마이너스 10분의 요거 빼기 요거. 그래서 VA 빼기 VB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죠?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그러면은 플러스 40분의 VB 빼기 VC
VB 빼기 VC 이렇게 하고 그럼 얘는 또 나가죠. 얘는 나가는데 얘가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가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거가 이거니까 이건 또 반대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게 2로 반대로 내려오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플러스 2가 되는 게 맞는데 반대로 내려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나가니까 플러스 5가 그대로 되네요. 그죠? 플러스 5 이꼴 제로. 이렇게 이제 각각에 대한 마디에서 마디 전압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사실 B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VB 값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얻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12가 어떻게 나오나요? 12는. 그렇죠. 플러스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쪽은 0V잖아요. 그래서 0V 빼기 VB.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VB는 얼마가 되나요? VB는 마이너스 12V. 금방 얻어지죠. VB가 마이너스 12V니까 이제 뭐 아주 간단할 수 있죠. VB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를 대입하는 거죠. 여기 또 마이너스 있네.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12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VC는 여기서 얻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VC는 VA 빼기 10이니까 이제 VC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VC 대신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모조리 다 VA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VA. 그래서 VA를 찾을 수 있고 VC도 뭐 당연히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VA만 찾으면 이제 여기서 VC를 찾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 또 계속해서 마디 전압 VA와 VB를 한번 계산해 보죠. 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이렇게 익숙하게 또 훈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교과서에서도 봐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초마디로 쓰면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마디 방정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 되죠. 얘가 전압을 10V 플러스 10V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전류를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써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일부러. 그러면 여기에 이미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은 여기서 결정을 해버리면 돼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른다 라고 보고, 뭐 얘도 이렇게 흐르니까 이제 이렇게 빠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미 전류의 방향. 그리고 전압의 극성도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 이제 A 전압 VA 전압과 VB니까 두 개의 마디 방정식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디 방정식은 여기서 한번 세워볼까요? 얘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플러스 2가 되겠죠. 얘도 나가고 플러스 20분의 이 전압에다가 이 전압 빼주죠. 여기가 0V니까 VA 빼기 0V. 자, 다음에 요거가 남았죠. 요거는 이제 했고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흐르는 전류가 분명히 뭔가 있는데 이 전류는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전류의 합과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것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흐르는데 얘 쪽은 나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나가는 거. 얘 입장에서 봐도 얘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다. 30분에 나가니까 VB에서 빼기 제로다. 자, 다음에는 얘는 들어오잖아요, 그죠? 얘 입장에서 봐도 얘가 들어오는 노드라고 했으니까 얘가 들어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5 이꼴 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A, B는 찾을 수 있어요. A, B는 요거서부터 찾죠. 이 10V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0V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빼나요?
그렇죠. 플러스 쪽에 있는 A에다가 B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VA 빼기 VB.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얻어졌으니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또 뭐 비슷한 것이 또 나오기는 한데 뭐 이것도 VA, VB를 계산하라 이건데 뭐 지금 시간이 34분 한번 좀 풀어야 되니까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겠다. 연립 방정식 푸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고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넘어가고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종속 전원원을 갖는 마디 전압.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름이 뭡니까, 이게? 종속 전압원인데 이 종속 전압은 전류에 종속돼 있죠. 그래서 current controlled voltage source 이렇게 이제 이름 부른다 그랬죠. 전류 제어 전압 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 그런 거예요. 그 한국말로는 너무 이제 이름이 기니까 그냥 CCVS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전압은 전류 IX 이 전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전압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VA도 찾아보고 VB도 한번 찾아보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VC? VC도 찾는 거가 빠졌나? 뭐 또 이거 두 개 찾으면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미 흐른다고 가정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쭉 흘러서 뭐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좀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얘는 어차피 종속 전압원이지만 여기 플러스가 부등호의 변화 없이 이 값에 플러스의 값이 변화 없이 하려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보는 것이 계산하기가 더 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 나중에 계산할 때 이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왕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제 이렇게 다 결정이 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마디는 몇 개입니까? 마디는 3개죠. 하나, 둘, 3개. 그렇죠? 자, 그럼 각각 마디에 그 종속 여기 한 개 마디에 종속 전압원이 있으니까 이 전류는 표시됐고 전압의 극성 표시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처음이니까 이제 극성 표시를 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앞으로는 계산할 때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여기 보도록 하죠. 아마 요거가 아마 더 간단할 것 같은데 노드 B를 한번 찾아보죠. 마디 방정식에 얘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i에 해당하는 거죠. ix 6분의 이 전압 빼기 이 전압이죠. VA 빼기 VB.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2. 얘도 들어오네. 얘도 들어오니까 얘도 마이너스 3분의 VB 빼기 VC가 아니죠. VC 빼기 VA 이렇게 되는 거죠. VC 빼기 VB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흐르는 요 전류 여기에서 보면 VC 여기도 똑같은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직렬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 마디 방정식은 뭐 굳이 뭐 여기는 할 필요는 없네. 여기 VC는 어떻게 했잖아요. VC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 걸리는 전압이 3x네. 그죠? 3ix 이렇게 걸려 있고. 그죠? 다음에 그럼 IX는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IX. IX는 6분의 VA 빼기 VB잖아. 그래서 IX는 6분의 VA 빼기 V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대입하면 당연히 VC가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은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또 VA 값은 얼마예요? 이거는 뭐 8V잖아요. VA가. VA는 8V가 나오는 거를 한번 계산해 봐요. 8V는 VA에다가 여기가 0V니까 빼면 되잖아요. VA 빼기 0V. 하면 VA는 8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8 대입하고 이거 여기 대입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넘어가고 뭐 이거 같은 뭐 거니까 뭐 이것도 넘어가고 요거를 좀 소개하고 이제 좀 정리를 다음 주도 계속 나가야 될 텐데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한 내용이 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한 거예요. 이거가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이 마디 전압 방정식을 세웠어요. 각각 마디에 방정식 세운 거죠. 이 방정식은 KCL로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KCL로. 그렇죠? 그 KCL이니까 KCL은 뭐 아주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한 마디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모든 전류의 총합이 0이 돼야 된다. 그거죠. 그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노드를 한번 마디에 이 전압 방정식을 세우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 뭐 얘는 이 표시를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10분의 빼기죠. 나가니까 들어오니까 이 전압 빼기 이 전압이에요. 자, 이해되죠? 이 전압 빼기 이 전압. 그러니까 이 전압은 이미 6V로 걸려져 있잖아. 그죠? 그 6V 빼기 이 전압에. 근데 이 전압을 보니까 이 전압이 지금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접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전압은 사전 여기는 0이에요. 0. VA인데 이 VA 전압은 0인 거예요. 바로 접지 연결. 접지는 0V로 됐으니까 0V가 0V잖아요. 그죠? 연결돼 있어요. 그 0V.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또 전류가 나가죠. 나가니까 이건 IA가 되는 거고. 얘도 전류가 나가죠. 지금 갑자기 지금 중단이 돼서 이제 들어왔네. 이 화면이 갑자기 꺼졌지, 그지? 오케이. 지금 화면이 다시 꺼져가지고 꺼졌나?